줄다승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로 예쁜 다육이가 눈에 보이시죠? 이거 독일 샴페인입니다. 요즘 이 색깔에 꽂혀가지고 한참 독일 샴페인을 저희 키핑장 사장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제가 잘 자란 아이들 몽땅 샀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또 여기서 그냥 제 진열대에서 조금 굳히기를 했다가 오늘은 짠! 아이고 너무 예쁜 분에다가 심어주려고 해요. 근데 이거 설이라고 우리 사장님이 특별히 이벤트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가 심어볼까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쁘게 심어서 한번 진열을 해놓을까 하는데 사실 조금 화분이 작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맞추는 거 되게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도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전해 가지고 안 되면 화분 바꿀 거예요. 다시 새시로. 사실 자신이 좀 없어요. 왜냐면 조금 여기가 좀 폭이 조금 좁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면 되게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조금 이쪽 폭이 조금 좁아서 이 아이들이 다 심어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들 다 상태를 파악해야 되겠죠. 이게는 이제 이렇게 독일 샴페인을 이렇게 판매하실 때 이렇게 깊은 색감이 든 아이를 파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묵어가지고 오니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얼굴을 골랐는데 흙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물도 조금 줬고 오늘 또 날씨도 이제 키핑장 안에 날씨는 되게 맑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눈이 온다 하고 막 바람 불고 난리예요. 근데 사실 이 내부 온도는 16.5도 정도로 맞춰져 가지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여기 뿌리 괜찮은 것 같아요. 뿌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모둠을 이제 합식을 그러니까 모아서 이렇게 심는 건데 이제 봄에 좀 더 예쁜 색감이 나게 하려고 지금 이제 분갈이를 해보고 있는데 이 정도 날씨에서는 충분히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즈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원래는 또 제품 엄마나 여기 자구가 있었네. 몰랐네. 여기 이야 요거 지금 이런 거 고르실 때 보면 어머 어떻게 좋아했는데 잠깐만요. 야 얘 이꼬지야? 너무 웃기다. 얘 있잖아요. 이꼬진가봐. 떼지지도 않아.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봐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야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데 조금 이상한데요. 같이 심어주겠습니다. 같이. 예. 어머야. 자. 자구 하나씩 딸린 거를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 되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돈이면 자구가 여러 개 있는 거. 네, 같은 값이면 또 좀 더 묵은 거, 색감이 더 예쁜 거 이렇게 고르시는데 있었네. 자구가 하나 있었네요. 좀 털어가지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네요. 그러니까 색감 이렇게 보면 색감이 이렇게 잘 들어있고 물 반응을 잘했어요. 물을 줬는데 그래서 얘 좀 뿌리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도 그러네요. 열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튼튼한 아이들이 오면은 많이 사세요. 저도 많이 사고 저희 키핑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사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색감 있는 아이들이 매력적이다 이런 걸 잘 몰랐다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런 예쁜 색감을 내는 아이들이 참 이쁘고 뭘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처음에는 샴페인 이런 거 그런 종류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별로 매력도 없고 키워도 별로 특징도 안 나오고. 그런데 독일 샴페인은 항상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얘를 이런 색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키워야 되니까 물을 많이 주거나 자주 주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색감을 계속 보면서 키우면 돼요. 이 색감에서 크게 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막 쑥쑥쑥 자라거나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독일 샴페인은 그냥 천천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변화가 없으면서 그 항상 자기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거, 이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키우시니까.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요. 이 캠핑장에 이제 예쁜 아이들 되게 저렴하게 파시니까 저희가 이제 자주 구매해서 아이들 쓰고 있는데, 자, 흙 정리를 해봤습니다. 흙은 특히 뿌리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괜찮습니다. 가늠을 할 수 없을 때는 얼굴 큰 아이부터, 얼굴 큰 아이들부터 로제트를 이렇게 놔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좀 예쁘니까 가운데로, 그리고 이렇게 이게 성공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사와야 되는데 그때 다 팔려버려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슬아슬 하나, 이렇게 이러고 끝내고 싶다. 심어 볼게요. 요 다육이를 유튜브 할 때는 다육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잖아요. 원래 다육이를 어떻게 키우시고 독일 샴페인은 어떻게 키우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초보여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너는 그렇게 또 앞에 썰을 푸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요즘 굉장히 관심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관심 있는 드라마 뭘까요? 재준아, 너는 알록달록한 세상 모르잖아. 많이 들어본 대사인가요? 혹시 모르실까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송혜교 씨가 주연을 하고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대사가 저를 너무나 이렇게 와닿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알록달록한 세상 모르니까, 이제 그 재준이라는 캐릭터가 색약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핑크색이 자기 눈에 핑크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빨간색 눈에다가 끼는 렌즈 같은 거를 끼면서 이제 보완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을 했던, 그래서 이제 그 복수를 하는 사람이 이제 당했던 사람이 송혜교로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로 학교 폭력이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라고 난 생각했어요. 왜냐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그냥 드라마일 뿐이지만 학교 폭력을 당해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너무나 절실히 알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드라마 속의 피해자가 곧 자기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동은이라는 역할의 주인공이 복수를 해가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처절하게, 정말 처절하게 복수를 위해서 이제 인생을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드라마는 드라마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제 모두 다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 있어 보면 그 학교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모르는 거죠. 근데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방송을 이제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자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안 당하고 살고 있지? 그러니까 아들이 예, 이제 이러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다 자기 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에 빠져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애가 학교에 가서 자기가 학교 폭력을 하고 있는 가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너는 안 당하지?만 물어봤지만, 실제로 이 아들은 그 다음에 자기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폭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파나 만화 컷을 보면서도 정말 기야말 노릇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이 가해자일 거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 아들은 절대 그런 아들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으시고 사태 파악을 하시고 이제 또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대부분은 우리 아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가해자에 있어. 예, 그런데 그 아이에게 가해를 받았던 사람은 피눈물이 나는 거죠. 최근에 또 유키즈에 그 게스트로 나온 여행하는 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가해를 당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가 이제 30에 가까운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직업이 있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록달록한 세상 얼마나 예쁩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대사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항상 우위에 있고 항상 가진 게 많고 항상 남을 해코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걔네들이 이제 드라마 속에서도 그렇지만 더 이상 친구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뭐에 의해서? 금수저냐 흑수저냐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부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사실은 비일비재 일어나고, 차단을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가해 학생의 위치에 있는지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만화 컷을 보고 제가 엄청 놀랬었는데, 우리는 진짜 알록달록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쁜 꽃도 심으면서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런데 어둠에서 슬피 울며 자기 인생을 어떻게 나아갈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따돌림이라는 거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다, 장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막 자살하려고 하고 죽어버리려고 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고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면서 제 진열 때 오면 항상 알록달록 너무 예쁜데, 우리 그 캐릭터는 그걸 못 봐.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면서 자기만 좋고 자기만 편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은 이제 애기니까 애기 때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다 같이 어울려서 사는 사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죠. 알게 모르게 눈에 보여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럼 이제 엄청나게 차단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느 곳에서 우리가 어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많이 하니까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는 예방과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늘 살펴보셔야 되고, 혹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고등학생들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항상 물어봐야 돼요. 잘 지내는지, 또 다른 친구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 자녀는 또 다른 친구를 그렇게 하지 않는지.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쉽지만 또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쉽게 문제들이 해결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전국에 있는 재준이가 알록달록한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쁜 세상이잖아요. 서로 돕고 양보하면서 사는 세상이. 근데 그렇게 못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제가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했나요? 목소리가 쫙 깔려가지고 너무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다 심었어요. 그냥 예쁩니다. 그냥 예뻐요. 그냥 요 색감이 주는 게 좀 예뻐서 일단 가득 심어봤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한번 심고 싶었어요. 너무 요 분을 꼭 사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예쁜 화분에 심어놓은 예쁜 색감의 독일 샴페인이 됐습니다. 이제 복도만 남았네요. 오,
예, 소림 마사로 요거 조금 고정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빼먹으려 그랬네. 아, 너 순간 왕따 당했어. 그런 단어도 안 써야 돼요. 그런 단어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너 따냐? 예, 이런 단어 진짜 나빠요. 예.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팍 되는데 저는 다육이를 키우니까 어쨌든 다육이를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저하고 엄청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좋아하는 한 녀석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여중을 나왔으니까. 근데 그 얘가 제가 그 애랑 친하다고 저를 조금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그 애가, 제가 그 친한 친구가 A라고 하면 그 A가 나랑 친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서 그냥 질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내 친구들이 교실에 찾아오면 다 쫓아내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진짜 나중에. 그것도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직접적인 거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막 째려보고 다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나는 걔가 왜 나를 째려본지도 몰랐어. 아, 왜 째려봐? 말을 하지. 아니, 그리고 본인이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좀 그런가? 이제 이러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친구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키가 엄청 컸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엄청 컸어요. 그리고 지네 아빠가 또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난 쟤가 왜 저러지 이제 이러고 그냥 했다가 이제 나중에 그 사실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 저도 화를 냈겠죠. 그래 이제 별로 좋지 않았어.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하필이면 그 친구가 저랑 같은 동네에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간 다음에 다른 학교 다니면서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서 제가 인사했어요. 야, 너 잘 사냐? 야, 너 잘 사니? 너 어떻게 지내? 그러면서 야, 우리가 중학교 때 그랬는데 얼굴 보면 서로 인사하고 지내자. 제가 그랬어요. 그 뒤로 걔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길이 다른 전공을 했기 때문에 바빴고. 근데 그때 그 애가 아주 몹시 당황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애가 나한테 미안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인사를 받아주면서 미안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로 끝나고 서로 고등학교를 딴 데로 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부딪힘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끝났고, 또 뭐 그것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가 너무 그 A라는 친구를 좋아해서 날 질투하나 봐 이렇게만 생각을 단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인사를 하면서 우리 잘 지내게 이랬더니 그 애가 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확인이 됐어요. 아, 네가 나한테 미안한 짓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사실 폭력에도 끼지도 않지만 요즘은 강도가 너무 세잖아요. 아이들이 핸드폰도 가지고 다니고 인터넷도 많이 발달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살펴보시고 화합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어른들이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화합하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 겨울철 분갈이를 할 때는 삐쩍 마른 상태보다 이렇게 통통한 상태가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진짜 좋네요. 그리고 오늘은 뿌리 커팅을 했어요. 뿌리 커팅을 하고 근데 지금 한파가 전국을 뒤엎고 있어가지고 여기 캠핑장도 다 이렇게 커튼을 쳤거든요. 그래서 환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물을 줬다가는 애들이 또 뿌리 내림이 조금, 그래서 조금 참았다가 며칠 뒤에 좀 날 좋아지면 그때 찬물을 주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독일 샴페인이고, 지금 이제 묵은 아이들도 있지만 이런 얼굴도 있고요. 또 이런 얼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서로 이 안에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아, 그리고 앞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네. 자, 그러면 밝은 세상, 다육맘으로서 알록달록한 세상 열심히 잘 만들면서 즐겁게 다육생활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